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응? 그러면 이 5만 불 주고 산 건 어떻게 돼요? 내 5만 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려서 내가 여기에 2016년에 세트를 못하게 생겼어요. 돈을 못 벌어. 그럼 이 5만 불 앞에 낸 거는 어떻게 돼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 밭에죠. 누가 주죠? 누가 줘? 어이구, 그러면 시행사를 미쳤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나도 아프다고 그러고 난 실업했다고 그러고 이러면 그거 다시 나 누워주면 시행사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요? 응? 팔아서 갚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호주는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모든 사람의 사유재산을 전부 다 인정을 100% 인정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만 불을 했어. 근데 2016년에 내가 세트를 못해. 15년 말에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를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었어. 응? 내가 5만 불 산 건데 팔어. 그러면 아직 지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명의를 바꾸는 거예요. 손한나에서 손술래라고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요. 호주의 모든 부동산 법은 주법이에요. 연방법이 아닙니다. 주법이기 때문에 주마다 이 전매를 핸들링하는 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주마다 취득세 요율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6년 전부터 전격적으로 이 전매가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5만 불을 주고 샀어. 응? 그런데 딴 사람한테 이거를 하면서 시드니는 5년 전부터 어떻게 되냐면 50만 불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딴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가 한 2만 5천 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만 불 중에서 나는 2만 5천 불 뺐으니까 실제로 내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돈은 2만 5천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매라 그러는 거는 그 돈을 다 받든지 더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덜 받기 때문에 시드니는 안 되는데 호주에서 아직까지 전매가 되는 곳이 빅토리아하고 여기예요. 네?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시장이 무지 뜨거워지면 이거는 시드니처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시장에 있으신 거가 할 수 있는 거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5만 불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10%면 5만 불을 내는데 그 5만 불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요? 이름이 뭐세요? 줘요? 네. 은지 씨 그 5만 불을 어디다 줘요? 그 5만 불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쓰지. 안 쓰겠어요? 돈이 엄마에 있느냐 아빠한테 맡기느냐 동생한테 맡기느냐 그거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도 요새는 안 맡기지만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누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냐면 호주의 모든 거래는 법적 거래이기 때문에 저한테 1030%를 사고 싶어요 하고 난 다음부터는 워낙은 호주에서는 저라는 사람 에이전트는 만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는 내 변호사와 상대 시행사의 변호사들 둘이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행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돈이 5만 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5만 불이 돈이 들어가면 그것도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그렇지. 이자가 발생하지. 근데 그 이자를 쳐주는 나라가 이 원더풀한 호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이자를 계산해주는 나라는 나는 못 들어봤어요. 미국의 에스크로도 돈을 주지 않아요. 호주는 그 돈을 줍니다. 어느 정도로 주냐면 텀 디파짓 정도를 줘요. 지금 텀 디파짓은 한 3.몇 프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를 디파짓을 저는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 시행사들이 약어가요. 그래서 시행사들이 약어가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고객들한테 그 이자를 100% 다 줬는데 요새는 그거 반반씩 나누겠다 그런 애들이 있고 어떤 시행사는 또 그건 뭔 소리냐 싸그리 다 내 거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나 두꺼운 컨트랙을 다 보질 않습니다. 그냥 막 사인해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저한테 들었어. 무슨 이자를 준다 그랬는데 이자가 걔 하나도 안 들어와. 그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하시면 좋고 콘트랙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뭐냐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변호사한테 내 일을 맡길 때 그때 그거가 어떻게 콘트랙이 됐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그때 만약에 50대 50이든지 걔가 다 갖는 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아 이래서 나 이거 싫어 해갖고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때 딜을 하세요. 저도 당연히 통하고 솔리스터를 통해서 나는 이 돈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한 달에 3,000불 정도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2년 동안 나오는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스페셜 컨디션을 넣으면 시행사는 한꺼번에 500배 막 200개를 팔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근데 다 좋았는데 그 돈 이자 2,000불 3,000불 안 주려고 그것 때문에 콘트랙을 버리진 않거든요. 그럼 50만 불 60만 불을 잃어버릴 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서 모든 부동산은 전부 다 주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세율이 틀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주에서의 부동산 수수료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떠들고 1원도 못 받아요. 전부 다 저는 셀러한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 피곤하겠죠. 그 다음 좀 넘어갔고요. 자, 제가 오늘은 조금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물건을 제가 그동안 많이 못했어갖고 오늘 조금 제가 물건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더 플랜에 대해서 도대체 이놈의 오프더 플랜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그 순서예요. 자, 제일 먼저 소라나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를 처음에 거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물건 뭐뭐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 이메일 중에서 뭐 A, B, C, D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가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디스플레이를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카탈로그 있는 거 보는 거랑 디스플레이 갔다고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다 있어. 근데 왜 디스플레이를 가요? 디스플레이 가서 뭘 해야 돼요? 응? 디스플레이 가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제일 처음 뭐냐면 모델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해, 브로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2차잖아요. 2차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차로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디멘션이 있는 그거에 내 호스가 1100호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렇게 봐갖고는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모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재예요. 자재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거에 보고 그 자재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진 거에 느낌과 자재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가서 나 갔다 와서 이게 아니고 머릿속에 뭐를 좀 준비하고 가는 거랑 틀리잖아요. 내가 반드시 모델을 봐야 되겠다. 자재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물건이 나쁘지다고는 전혀 아닌데 정말로 잘 팔리는 거는요. 그리고 그 애들이 물건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중국 애들이랑 무지무지 중국에 있는 파트너들이랑 관련이 좋은 물건들은요. 요새 1시간, 3시간 하면 다 팔아요. 200몇 세대, 500세대. 중국 애들은 이 지금 오프더 플랜, 호주의 오프더 플랜을 어떻게 팔려면 다단계로 팔아. 맨 위에 있어. 밑에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거가 모두 다 한 250명이면 아파트 250개짜리를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게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건드려보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나쁘냐? 그거는 아니고 시행사가 워낙 비즈니스라고 해갖고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다 똑같은 거래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파트너들이랑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들은 또 그렇게 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나 지금 브리스벤처럼 시장이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가셔갖고는 반드시 EOI를 작성하셔야 돼요. EOI라는 게 뭐냐면 Expression of Interest예요. 내가 1100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쓰는 건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안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1100호는 없습니다.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1100호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팔렸으니까 어떻게 그러다 보면 내 생업이 있으니까 또 1년이 가요. 그러고서 1년이 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썼으면 그냥 앉아서도 거의 한 20%는 벌었지. 근데 1년이 가거든요. 왜 EOI를 쓰라고 강력히 말씀드리냐면 EOI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 브리스베인을 다 돌아다니면서 디스플레이 센터마다 가갖고 천장을 쓰셔도 아무로 누가 리걸리 여러분들한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안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이때까지 그거를 쓸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홀딩 디파짓을 내요. 그게 1,000불을 내거나 2,000불을 내거나 5,000불을 내는데, 이게 자꾸만 많아져서 이제 5,000불도 있고, 뭐 시드니 같은 경우는 2만 불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를 내는데,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하시면 무조건 100% 리펀더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브리스베인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다 그랬다가 다음 주에 가서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벌써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시행사가 2,000불 디파짓을 냈는데 1,000불은 non refundable이에요. 안 내줘요. 다시. 네? 그런 것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홀딩 디파짓과 여러분들이 EOI를 쓰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별로 재밌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쵸? 다 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안 갔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를 했어. 변호사 재미없어요. 여기 변호사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 EOI하고 홀딩 디파짓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1,100%를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콘트랙을 누구한테 보냐면 내 솔리스터한테, 나한테 보낸 게 아니야. 내 솔리스터한테 보내면 솔리스터가 그 콘트랙을 전부 읽어보고 나를 불러요. 한나야 와서 사인해. 그러면 콘트랙은 몇 부가 오냐면 2부가 와요. 그 2부를 전부 다 사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거의 at the same time에, 아니면 이 시간은 맥시멈은 3주가 있어도 돼요. 근데 거의 우리 고객들은 같은 시간에 내요. 그래서 10%를 내시는데 정확하게는 10% 마이너스 요 홀딩 디파짓이에요. 앞에 2,000불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빼고 요 나머지 돈을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익스체인지가 됐다고 해요. 익스체인지는 뭐냐면 두 개의 콘트랙에 내 사인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저쪽에다가 보내주면 벤더가 또 사인을 해요. 그래갖고 익스체인지라고 그러고, 내가 10%가 돈이 들어가고 내가 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익스체인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 요 표시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지금 10%를 내고 사인을 했어요. 9월 29일 날 했어요. 나는 9월 29일 날 했어요. 벤더는 여행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그래갖고 얘는 10월 7일 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익스체인지 데이트는 언제예요? 익스체인지 데이트가 있잖아요. 10월 7일. 10월 7일이죠. 오케이? 자, 요 세 가지가 내가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다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중국 애들은 엄청나게 이건 다 써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줄 아니까. 조금만 마음에 있으면. 그리고 캔슬을 하는 거야. anyway.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어. 근데 홀딩 디파짓도 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변호사한테 선임 안 하고 변호사한테 난 컨트랙 안 받을래. 그러고서 여기서 캔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컨트랙이 갔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봤더니 컨트랙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때 내가 이거 사인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호주에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계약이 되는 거, 계약이라는 건 그 계약서를 세밀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세밀하게 읽어볼 수 없고, 하다못해 계약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다못해 모바일, 그 다음에 우리가 차 파이낸스로 리스로 사죠. 차 같은 거. 이런 모든 계약서는 다 쿨링 오프 피어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쿨링 오프는 월, 화, 수, 목, 금, 헐러데이나 주말은 빠지고요. 위켄드 빠지고, 그 5 워킹 데이스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 캔슬하면 아까 냈었던 10%까지 다 돌려서 다 받으실 거예요. 오케이? 제가 9년 했는데 딱 여기에 요렇게 해서 내가 쿨링 오프에 딱 마음 바뀌어갖고서는 해본 적 딱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질문이 있는데요. 네. EOI에서 홀딩 디파짓 가는 기간이 네. 그 얼마나 있는가 그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홀딩 지금은 다 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네, EOI를. 50%, 왜냐면 50%가 그렇게 된다 거니까. 그러면 50%를 근데 아, 많이는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고 네. 많이는 그렇지 않고 일단 이거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일단 대부분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경우가 참 없고 혼자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그래서 홀딩 디파짓은 제가 다음 날 하게. 왜냐면 대부분 크레딧 카드 디테일을 주면 되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아 지금 질문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갈 길이 먼데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요? 하세요. EOA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은 EOA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물건에 대한 프레퍼런스가 프라이어티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연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어, 호수를 내가 리저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수를. 아니면 걔네들이 왜냐면 사람들마다 와갖고 난 1100호 관심 있어, 1010호 관심 있어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뭘 갖고 해요?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어떤 유형의 집을, 어떤 유형의 것을 사야 될 것인가. 호주에는 대충 유형을 나누면 이래요. 그렇죠? 하우스가 있고 타운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유닛이 있고 빌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프라이어리티로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음도 안정하고 물건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와이드해요. 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땅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우스만 보시든지 타운하우스만 보셔야 돼. 어?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렌트도 무지 잘 들어야 돼. 그건 없어요. 어? 시티에 누가 하우스를 줘요? 시행업자들이 바보예요? 어? 집 한 채를 600스퀘어, 700스퀘어에다가 왜 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시는 건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삽니다. 하나는 캐피탈 게인이에요. 50만 불짜리 산 거가 60만 불, 70만 불을 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렌탈 수익이에요. 달마다 꼬박꼬박 렌탈 수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렌탈 수익과 그 다음에 이 캐피탈 게인의 이거는 항상 같이 가지 않고 이게 조금 약간 희소하는 거예요. 그쵸? 뭐가 좋은 뭐가 좋지 이거가 두 개다 그러면 모두 다 그거에 그 마켓에만 사람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래도 캐피탈 게인은 뭐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땅이 조금 있는 거가 더 캐피탈 게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기 프리퍼런스가 그러면 그런 거고 나는 그것도 저것도 무조건 렌트 빨빨빨 잘 나오고 달마다 꼬박꼬박 나와야 돼. 그러면은 더 시티로 가야 되고 아파트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널라이즈하고 분석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거용 집은 여러분들 프리퍼런스대로 사시면 돼요.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말이 뛰노는 5에이커짜리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그 동네 가서 사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쉐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 투자일 때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저는 투자는 CBD에서부터 몇 킬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CBD는 뭐냐? CBD는 Central Business District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중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업 중심 지역에 우리가 브리스베인 CBD 한복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내가 반경이 몇 킬로? 여기에 뭐가 있어서 이 가까운 게 중요하죠? CBD에 뭐가 있어요? 응? 응? 그렇지. 잡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될 거야. 잡이 있기 때문에 CBD 한복판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 거고 포티튜드 밸리고 뉴스테드고 지금 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부터 다 가까운 데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CBD 안에를 먼저 점령하는 거가 맞지 내가 투자 목적으로 뭐를 산다 그러면서 저기 어디 막 20km 먼저 이거를 보는 거는 저는 좀 롱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거는 저의 저거예요. 이거는 저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행사 영역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동네 디벨로퍼들 거를 사시면 거의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는 게 많이 편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써니뱅크에 중국 애들이 조금 타운하우스를 몇 채 짓고 이런 것들은 거의 투자 가치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그 동네에 꼭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렌트 놓기는 싫어. 아니 렌트 나가는 돈은 생돈이니까 싫어. 그래서 뭐라도 살아야 돼. 그러는 경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거용 아닌 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주거용일 때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래요. 한국에서는 중요한 게 현대가 지었느냐 삼성이 지었느냐가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뭘 갖고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건설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행사가 중요해요. 외국의 모든 데는 다 시행사가 중요하고 시공사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A 마이 플레이스에 어떤 할아버지가 땅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를 한 50채를 짓고 싶어. 그럼 이 아저씨는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무조건 돈 남겨야 돼요? 안 남겨요? 남겨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재주꾼이 지금의 하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다라는 건 두 가지 싸움이거든요. 인건비와 자재값이에요. 다른 게 뭐가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서 어느 사람이 이념으로 정확하게 자재값과 인건비를 정확하게 그거를 산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나중에 자기가 벌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차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10불짜리 써주기로 했는데 8불짜리를 넣기도 하고 80불짜리를 넣기 100불짜리인데 80불짜리. 그래서 집이 나중에 들어가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안 나왔다. 이게 다 뭐냐면 시행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좋은 시행사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돈을 남겨요. 올해는 플러스가 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행을 30년을 해왔어. 이 사람은 올해 프로젝트 하나로 몇천만 불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기 브랜드 네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림 보여준 거 있죠. 그 마리나 레지던스는 썬랜드라고 골드코스트에 큐원과 베르사치 호텔을 지은 애들인데 그 애들이 그거를 짓고서는 거기는 적자예요. 근데 왜 줘요? 다 남겨야 되면. 예? 그래도 고객하고 약속한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사 반드시 보셔야 돼요. 동네 물건을 조금 사시면 골 아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사 업력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가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뭐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그것만 생각해요. 투베드에 50만 불, 투베드에 60만 불 이것만 생각해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반드시 단위 면적당으로 나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베인이 아무리 좋아도 제 감각은 그래요. 10,000불이 넘는다. 조금 띵커밥 해보셔야 돼요. 어느 동네가 됐든지 간에 조금 캐피탈 게인이 조금 천천히 간다, 더디 간다 이런 생각 좀 저의 감각은 그래요. 지금 대부분 시티에 지금 되어져 있는 거 조금 좋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싸게 된 거는 한 6,000 몇백 불짜리도 있는데 보통 7,000불에서 8,000불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10,000불이 훌쩍 는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서 무작정 좋은 거 이거가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코퍼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시면 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디 코퍼레이션 누가 내요? 주인이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가 내가 어폴더블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 시세하고 렌트는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죠.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아.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아. 대부분 렌트가 500불짜리인데 나는 집을 100만 불짜리를 샀어. 그래갖고 나는 1,000불을 렌트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변의 렌트랑 비슷비슷한 인베스트먼트 목적일 때는 내가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베스트먼트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이게 소득이에요.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뉴스테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뉴스테드의 평균 수입이 얼마냐면 평균 수득이 걔네들이 주에 2,000불이에요. 예? 주에 2,000불이니까 700불짜리 렌트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시고 계시는 거에 내 호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주거비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거비용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주거비용을 내가 주거비용이 33%가 넘는다 그러면 조금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내가 1,000불 버는데 집 좋은 거 살아야 돼서 700불을 놓고 산다.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고 묻지만 좀 롱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디자인이에요. 뭐 이 디자인이야 뭐 근데 저는 조금 거꾸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의 디자인 제일 먼저 봐요. 디자인 잘하는 애들이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봤더니. 자, 새 주택을 도대체 구입해야 되는 거는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가 전부 다 새 집에만 줘요. 이제는 헌집에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를 주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렌탈이 많을 것이냐, 캐피탈 그로스가 적을 것이냐 이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개 도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보세요. 3개 도시 중에서요. 지금 렌탈이 제일 하우스나 아파트나 제일 높은 게 시드니는 지금 어떠냐면 3.76이에요. 4.6. 요번에 저희가 전번주에 세미나를 했는데 요새 시드니에 렌탈 얼마나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2%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거의 뭐 3%, 3.3% 막 이래요. 심각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브리스베인하고 지금 특히 브리스베인은 다른 부분보다는 렌탈 인기는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데 부동산 구입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헌집을 통해서 기준으로 한 거고요. 아까 그 새 집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은 그냥 익스체인지하고 맨 마지막에 세트한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앞에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뭐 인스펙션 해야 되고 패스트 컨트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헌집이 있으면 부동산이랑 하나씩 해보시면 알아요. 이런 거 외우거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외우시지도 않겠지만 호주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 돼요. 비용과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그거에 자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등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인치세 요게 5%예요. 대충 이거는 시드니 기준이에요. 여기서 한 1% 정도 빼시면 돼요. 아니면 0.5% 정도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듀티하고 인스펙션 페이하고 변호사 비용 이거가 한 2%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사실 때는 호주에서는 반드시 106%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시절이 아주 좋았었을 때는 트레이딩 포스트에 보면은 106%를 파이낸스를 준다라는 광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돈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니네가 좋기만 하면 106%를 다 꺼준다. 이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디 코퍼레이트 카운슬레이트 메인스먼트 피를 내시는데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메인스먼트 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맡겨 그러면 걔네들이 500불 받았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브리스베이는 한 8% 받아요. 8% 5 플러스 9, 8이 40, 40불 자기네 거 빼고 우리 통장에다가 460불 준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렌트를 할 때 무조건 처음에 싸게 한다라고 예를 들면 어디는 8%를 해요. 근데 어디가 5% 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5%를 가요. 근데 5%로 얘네들은 바보예요. 5%만 계속 받게. 얘네들은 살살살살 올려요. 오히려 8%를 했다가 계속 쭉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싼 거를 저가해가고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렌트는 특별히 내 거 많이 신경 써줄 부동산에 하는 거가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 레이트도 카운슬에서 상하수도 하는 거에 분기별로 700불, 800불 나왔는데 그거 깎아달라고 카운슬 가는 사람 보셨어요? 이건 우리가 못 돼요. 손 못 대요. 그러나 부동산을 처음에 사실 때 바디 코퍼레이트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디 코퍼레이트를 체크를 하시라고요. 이게 만약에 290 넘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어프드를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요. 여러분들의 호주에서 딱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호주는 제일 무서운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뭐 ATO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호주에 사는 동안 가장 잘 정리해야 되는 게 ATO인데 호주에서 부동산에 관련해 갖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딱 2번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돈이라는 거는 내 부동산이 콱콱 돼갖고 올랐으면 그런데 내 말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딱 2개 있어요. 자, 어떨 때 세금을 안 내나요? 어떨 때 세금을 안 내요? 그렇지. 자, 다 그래서 그거로 돈 번 거예요. 아까도 시드니 분들이 20년, 30년 전에 30만 불 했는데 1.8이 됐다. 그럼 1.8에 대해서 1.5 벌었잖아요. 1.5에 대해서 텍스 안 낸다고요. 내가 산 집에 대해서. 주거용 집에 대해서는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주거용 집은 하시면 조금 오래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투자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SMSF에 대해서 안 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넘어가고. 자, First Home Buyer Grant인데요. 자, 2012년 9월부터 퀸슬랜드는 Great Start Grant라고 다른 주는 다 First Home Buyer Grant라고 해요. 얘네만 지금 이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Great 하다는 거야. 2012년부터 퀸슬랜드는 많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자, 75만 불 이하에 대해서 First Home Buyer를 받으시고요. First Home Buyer 얼마 받아요? 네? 15,000불. 15,000불 받아요. 자, 이거를 좀 비교를 할게요. 똑같아요.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랑 15만 불 이하, 75만 불 이하. 네, 15,000불, 15,000불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55만 불 이하면 스탬프 듀티 안 내요. 여기는 50만 불 이하야지 스탬프 듀티 안 내요. 그리고 50만 불과 55만 불 사이에면 스탬프 듀티는 조금 깎아줘요. 오케이? 그래서 혜택이라고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월부터 시드니는 10,000불로 줄어요. 시드니에 친구가 있어갖고 시드니에서 꼭 부동산을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빨리 하라 그러세요. 이거는 다들 뭐냐면 세트 기준이 아니에요. 익스체인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프 더 플랜을 올해 안에 5만 불 예를 들면 50만 불짜리에서 5만 불을 했기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트를 2018년이든지 2017년이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드니에 저런 집이 없어요. 자, 이제 호주의 현재 부동산 시기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드니의 부동산은 지금 12시 고점을 쳤다는 거예요. 브리스베인 부동산은 7시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 시드니에서는 와갖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 있으신 분들 안 하시면 안 되죠. 퀸슬랜드는 이렇게 호주에서 지금 가장 사랑받는 주가 퀸슬랜드라는 거예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와요. 자, 자명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앵마이 플레인스나 소디뱅크에 여러분들 주택 뭐 하나 살라고 돌아다니 보시면 한 얼마 정도가 눈에 들어와요? 아무거나 생각 얘기해보세요. 뭐 더 비싼 거 그렇지만 어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70만 불. 70만 불, 80만 불. 오케이? 자, 이게 1년 반 전에도 한 60만 불, 한 55만 불짜리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시드니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스트라스필드, 그 다음에 이스트우드 이런 동네는 그냥 미니멈 학거방이어도 1.5 아니면 못 사요. 자, 한국에서 돈을 갖고 이민을 온다 그랬었을 때 10억을 갖고 와서 밀리언을 갖고 온다 그러면 50만 불, 60만 불 갖고 집 한 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자마자 파이낸스가 됩니까? 집 한 채 사고 20만 불, 30만 불 갖고 비즈니스 하나 사고 10만 불, 20만 불 캐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만 불, 60만 불 갖고 뭘 사요? 시드니는 방 하나도 못 사요. 원베드도 아주 좋은 동네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한테만 해당돼요? 인도 애들은 안 그래요? 중국 애들은 안 그래요? 파키스탄 애들은 안 그래요? 다 똑같으니까 지금 전 호주에서 왜 퀸슬랜드가 각광을 받느냐? 전 호주에서 퀸슬랜드하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만 집값이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더 이상 다른 주에는 할 데가 없어요. 다 값이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요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발빠른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하는 줄 아세요? 아들레이드. 아주 발빠른 사람. 네? 오른다고 부른 거죠. 아들레이드는 CBD에서 여기 다 돌아다녀보세요. CBD에서부터 8km 되는 데에다가 여기 어디 집을 살 데가 있나. 뭐 옛날에 있는 거 있었으면 모르지만. 근데 거기에다는 지금 아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폼베드에 50만 불 사거든. 그런 것들 은행의 담당들이 막 투자해요. 자, 해서 브리스베인은 앞으로 3년간에도 이렇게 17%씩 계속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저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좋아. 퀸슬랜드에다가 그리고 브리스베인에다 내가 투자를 해. Where to invest?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베스트 해야 될까 하는 거에 지금 나와 있는 일단 자료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투어, 히드로필리, 다라, 입스위치 이런 동네에다가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를 조금 마인드에다가 두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것보다 이거는 솔직히 2014년 저희가 자료인데요.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레이티스트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퀸슬랜드는 SEQ예요.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브리스베인, 골코, 그 다음에 선샤인 코스트 이렇게를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홍콩 재벌이 이게 어디예요? 이런 걸 만든대요. 케인즈에다가 이런 걸 만든다고요. 자, 그리고 만드는 게 벌써 시작했다 그러죠. 자, 브리스베인은 뭐 여러분들 여기 브리스베인에 사시니까 자, 이게 브리스베인 CBD에서 밑에 자, 투엄, 웨스트엔드, 사우스뱅크, 사우스 브리스베인 뭐 울란가바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포티투드 밸리, 보이닐, 캐비 글로브, 페빌튼, 에비온 그다음에 첨사이드 요 정도가 제가 한국 분들이 조금 선호하고 투자를 보시는 동네라고 조금 여겨지는 것들을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자, 호주에 여러분들 앞으로 호주의 아시아 퍼시픽의 허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브리스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공항을 그렇게 20년 동안 개비를 하는 겁니다. 공항 프로젝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시아 퍼시픽의 허브를 앞으로 브리스베인으로 정했고 특별히 브리스베인은 앞으로 7년 동안 퀸스 워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시죠? 퀸스 워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화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지나갈게요.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집에 관련된 것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브리스베인에 20년 동안 도시 개발을 계획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많이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테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공항이 이렇게 변경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죠.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트센터도 이 안에 들어가고 공항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 세계의 대부분 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북반구에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도예요. 이게 밑에 단방구의 가장 큰 대륙이 호주예요. 적도를 딱 기준으로 해서 제일 먼저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큰 도시가, 주요 도시가 다윈이죠. 그렇지만 다윈에 시커머스 많은 그 다윈에 원주민들 많은 그 다윈에다가 아시아 퍼시픽 허브를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스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DHL의 본사가 40년 전에부터 DHL의 본사가 어디 있다고요? 시드니에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물류를 하는 회사들이 벌써 다 찍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시드니 밀물에서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뿌리는 게 빨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공항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베인 공항에 이런 식으로 런웨이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퀸스워프예요. 여기가 지금 카지노가 들어오고 퀸스워프가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 많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사시면서 제발 이런 거 유튜브에 좀 찍어 동영상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발 좀 보세요. 제발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시드니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달리가가 떠오고 예를 들면 시티에가 어떻게 뜨고 그런 사람들 돈 벌었던 거 다 아니까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신다니까 이거 롱이잖아요. 여기에 계시면서. 그래서 시티에 이렇게 퀸스워프가 다 바뀌는데 이건 2017년부터 다 공사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싸웠죠. 그래서 지금 저기 낙찰이 단 애들이 누구냐면 에코 엔터테인먼트라고 시드니의 스타시티 갖고 있고 여기 지금 트레저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퀸슬랜드의 주피터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지금 여기에 해서 카지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시드니 워프를 전부 다 그렇게 개발을 해요. 이게 이제 조건부예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를 바뀌고 나면 제가 봤었을 때 감히 지금 3개 도시 중에 아마 브리스베인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시티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 당연히 뻔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프로젝트를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하겠다 싶어서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전부 다 제가 아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CBD에서부터 가까운 거. 그래서 CBD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가 시작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카달락도 제가 대충 그런 순서대로 놨어요. 자, 처음에 사우스 브리스베인에 있는 아이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짓는데 여기 이게 CBD잖아요. 해가고서는 바로 요 다리만 빅토리아 브리지 다리만 넘으면 되는데 이거는 딱 이거에 여기에서 이쪽이 시드니 워프가 이게 다 여기가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 딱 돌 거예요. 이 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사람들은 많이 사셨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브리스베인에 지금 있는 의미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브리스베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브리스베인의 그 감을 좀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시드니 멜번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뭐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좀 하여튼 죄송해요. 하여튼 조금 웨이크업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3년 동안 연에 17%까지 오른다라는 이거가 항상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3년이 되면 51%가 오르는데 50만 불짜리 샀던 게 75만 불이 되는데 그게 계속 그 레이트를 유지를 하겠어요? 지금을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찬스를 잡기까지는 그게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원베드는 41만 9천에서 생각하고 투베드는 뭐 요 정도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티튜드 밸리로 갈게요. 저희가 지금 사우스 브리스베인에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포티튜드 밸리는 저희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요 막스터 스트리트는 바로 이제 바로 런칭한 거예요. 많이 있지 않아요. 56세대들이 안 되고 막스터 스트리트에 바로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샘플 테라스하고 막스터하고 코너에 바로 있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가격이 좋아요. 위치를 보시면 딱 이거예요. 막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티라이프를 즐길 수 있고 루프탑에 수영장 있고 레크레이션 있고 그라운드 플로어에는 카페, 델리, 다이닝 다 있고 뭐 인터넷 최고급 있고 뭐 이런 거 위치를 뭐 보시는 거니까 이건 뭐 위치는 뭐 너무 위치는 좋죠. 그렇죠? 위치는 항상 좋은 거여서 이 막스테 요 물건은요 지금 프리세일이에요. 어디 가갖고 모르겠어요. 어저께 오늘 사이에 뭐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퍼블릭 런칭은 아직 안 한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VIP 세일이라고 해서 VIP들한테 다 끝내고 그냥 팔고 끝이에요. 사람들은 일반 퍼블릭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프리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는 거가 좋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1층에 이런 식으로 카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바로 옆에 이제 제임스 스트리트가 있고요. 제임스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유토피아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도 포티투드 멜인데 위치는 아까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죠. 이건 위켄 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완전 차이나타운이죠. 차이나타운은 2018년 중순에 완공될 예정이고 25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위켄 스트리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뭐 고품격 러시아리라고 되어 있고 뭐 위치는 이래요. 자, 안에 내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수영장 당연히 있고 안에 다 이렇게 있고 이 저희가 정한 프로젝트는 저는 감히 뭐 프로젝트 너무 좋다고 저는 단언해요. 이 원베드는 48만에서 시작하고 투베드 58만 정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금 굉장히 조금 이 포티튜드 밸리의 이 밸리스를 여러분들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로젝트는 다 팔렸었어요. 그리고 워낙은 2014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완공이 안 됐냐?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바로 뒤에가 RNA예요. RNA 아시죠? 네? RNA에서 슈그라운드잖아요. 그 RNA가 바로 뒤에 있는데 이 RNA 개발이 늦어졌어요. RNA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터내셔널 호텔하고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가 계획이 늦어지면서 이거에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아파트 지려고 그랬었던 애들이 그냥 다 이 RNA 개발이랑 맞추느라고 좀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샀어요. 2012년에 샀는데 사실 작년에 세틀이 됐어야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공사가 그래서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더 한 번씩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인데 그래서 다 팔린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서 어떤 손님은 반드시 어느 집에가나 들어가고선 세트를 해야 되는 손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다시 컴백해서 이거는 시행사가 공사가 지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시 계약서에 사인 다시 안 할래, 연장 안 할래 그러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받고 끝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한 8, 9채가 남아있어요. 내가 봤었을 때 저는 이거를 굉장히 레코멘드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포티튜드 밸리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땅이 이렇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근데 이거는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이닐로 뻗어요. 보이닐로 지금 공사 한참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게 플랜이 2012년에 했어요. 지금부터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짓는 것들이 다들 투베드가 80이 넘는 게 없어요. 제가 산 것도 86이에요. 다 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프로젝트가 저는 좋다고 추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트를 내년 중순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베스트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 얘가 시티에 있는 거는 가장 커요. 그래서 가격도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추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뭐 회계사들이 뭐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애들이 1층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2층까지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호텔 스타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드 프로퍼티라는 회사인데 이 리드 프로퍼티는 지금 20년이 더 됐고요. 이 회사는 퀸슬랜드 선샤인 코스트에서 현대 같은 회사예요. 가장 많이 줘요. 리드가 중요한 회사, 리드 프로퍼티가 중요한 이유는 얘네가 컨스트럭션하고 얘네가 아키텍하고 얘네가 엔지니어링하고 얘네가 디벨로퍼예요. 이런 회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싸그리 다 해요. 네? 그러니까 히든 코스트가 나갈 게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선샤인 코스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팅이고요. 벨리스는 이렇게 됐고, 저는 이거를 내가 또 샀지만 저는 가장 잘한 바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거예요. 지금 이게 포티투드 밸리에 있는 프로젝트 14개예요. 호주는 이런 식으로 비교 마케팅하는 거가 불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데 자, 천장에서부터 욕실 끝까지 여기에 타일을 다 붙였느냐, 뭐 짐이 있느냐, 고색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보세요. 등등등. 얘만 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공과 아키텍 설계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을 다 하니까 히든 코스트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 굿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짜갈라져 있다. 다름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프로젝트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fully investment면요 2년 개런티예요. 저도 없었어요 개런티가. 근데 지금 남아있는 딱 그거 8개인가 9개인가 그래요. 그것만 2년 개런티를 그것도 얼마나 하냐 6%.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지금 참 그거 갖고 있는 그것만 얘네들이 빨리 그냥 왜냐면 프로젝트 다 지금 마케팅 하고 싶지도 않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가구를 대줘요. 가구도 한 17,000불 정도가 돼요. 투베드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거를 다 대줘요. 이거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자 이런 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이게 7층에 집 스파 사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이게 보세요. 이게 거의 호텔 분위기지. 1층에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듈은 큰 거 3개 붙어서 거기에 뭐 내가 생일 파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한쪽에 카페 있고 뭐 이렇게를 만들어요. 호텔 분위기가 나게는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캥거루 포인트예요. 캥거루 포인트는 굉장히 프로젝트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캥거루는 막 나오지도 잘 안 나와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프리세일 하는데 세대수도 많이 되지도 않아요. 동네가 도로 스트리트 이름이 레먼트 스트리트라는 건데 레먼트 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데에 이게 가장 높은 데 짓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8m예요. 그게 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망망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포인트컵이라는 회사는 웨스트엔드의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굉장히 웰로운 회사인데 얘네들이 짓는 건데 제가 봤었을 때는 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저는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레코멘드 하고 싶어요. 이게 위치는 이렇고요. 여기 안에를 보시면 이래요.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뷰를 봐요. 뷰가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시티뷰도 있고 리버뷰도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시티뷰도 있고 리버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칸가루 포인트인데 동네는 칸가루 포인트인데 요 칸가루 포인트는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칸가루 포인트는 아니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프로젝트 이름은 린튼인데 린튼 스트리트에서는 린튼인데요. 이거는 17년 10월에 완공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바로 린튼 스트리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칸가루 포인트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울란가바 그 경기장 있죠. 크리켓 경기장 여기 가바 경기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됐고 이 프로젝트는 저는 조금 인베스트먼트로 강추하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가격 일단 가격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은 울란가바 경기장 바로 앞이죠. 보세요. 투베드에도 45만 8천에서 시작했어요. 가격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엔드예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웨스트엔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웨스트엔드는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웨스트엔드 우리 손님들 좀 사셨는데요. 웨스트엔드 사시는 분은 웨스트엔드를 가요. 그리고 시티에 비즈니스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렌트를 놓을 목적이면 포티투드 밸리나 뉴스테드나 이런 동네보다 좀 더뎌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본인의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소코라는 프로젝트 때 여기 전번에 오셨던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건 다 딱 120세대를 짓는데 이게 딱 리버예요. 브리스벤 리버예요. 그러니까 웨스트엔드에서도 여기에 있는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이 리버를 못 보기 때문에 물을 못 보니까 워터프론트가 아닌데 이 지금 아파트는 전부 다 워터뷰를 다 보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많이 쫙쫙쫙 많이 빠졌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저는 여기에 브리스베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봐요. 안에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소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굉장히 잘했어요. 안에도 굉장히 스페이셔스하고 그리고 다 투베드 바스도 있고 투베드 투바스도 84부터 시작했으니까 요새 다들 80원더로 짓는데 꽤 크게 진 거죠. 그 다음에 투베드 원 스타디 있고 투베드 투바스 있고 투베드 트리베드 플러스 스터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찾기 어려운 프로젝트죠. 웨스트엔드에다가 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테라스 홈을 줬어요. 이거는 타운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운하우스인데 이거를 애들이 너무너무 우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딱 80채분이 안 되는
타운하우스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가 보시면 이렇게 겨우 1, 2, 3, 4층이에요. 그러니까 주차하시고 위로 올라가면 거실 있고 위에 방 있고 방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좀 힘들겠죠. 오랑내리락 거리고. 어쨌거나 근데 이거를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웨스트엔드의 이 프로젝트 80채는 딱 이렇게 질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더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좀 워킹하면서 시티의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땅을 굳이 갖고 싶으면 웨스트엔드는 CBD에서 3km 그냥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어번 컨스트럭트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 회사는 아들레이드에서부터 시작된 회사인데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엉에다가 인베스트먼트 하라고 그러는데 투엉이 이 프로젝트는 거기다가 제가 못 썼는데요. 여러분들 크게 발표하고 좀 써주세요. 이건 스탬프 듀티 안 내셨어요. 돼 있어요? 네, 돼 있어요. 스탬프 듀티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2017년 말 완공 예정인데 이거는 바로 옆에 뭐 쇼핑센터 다 돼 있고 위치는 투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좋은 위치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총 쇼핑센터예요. 몇 발자국만 걸으면 한 100m, 150m 2017년 말 완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퍼스트 티넌트를 무조건 개런티해요. 첫 번째 티넌트를 니네가 찾을 거 신경 쓸 게 없이 우리가 무조건 개런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죠. 뭐 투어 위치는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탬프 듀티를 리베이트. 근데 저는 일부러 제가 이거